자,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소 개념, 결국 뭐 배열 얘기하면서도 주소 개념이 나왔고, 또 이번 장 13장 포인터와 배열 여기에서도 이제 주소, 메모리 주소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볼 거예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타이틀이 뭐냐면 배열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놓고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 그랬는데, 자, 포인터의 사전적 의미, 충고, 조언, 우리 원 포인트 레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어떤 수업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충고, 조언이라는 뜻도 있는가 하면 뭔가를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자, 계기, 마우스 커서, 계기판의 바늘, 그런 것처럼 뭔가를 가리키는 걸 이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자,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 그랬고요. 또 한번 그냥 쭉 읽어보죠. 배열의 이름은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상수 형태의 포인터다. 자, 그래서 포인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C 언어에서 포인터라 함은 가르친다, 요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뭘 가르쳐?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가르치는 거. 걔를 포인터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봅시다. 배열, 정수형 배열 3개를 선언했는데요. 배열 이름은 ARR이고, 요소의 개수가 3개고, 각 요소의 초기 값은 처음 설정하는 값은 0, 1, 2.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그대로 출력을 해봤어요. %P는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메모리 주소를 출력할 때 쓰는 뭐 출력 형식이다 그래 돼 있는데, 그냥 숫자 값을 헥사로 표현해 준다. ARR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ARR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헥사 값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의 주소에서 ARR0, 첫 번째네. 첫 번째 요소가 ARR0이 이제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AND 기호를 붙이면 그 변수가 메모리상에 존재할 텐데, 그 메모리의 주소를 알려주죠. 그래서 주소를 찍어봤더니 제 경우 22F40, 22F44, 22F48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값이랑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준 값이 같을 수 없어요. 정말 우연찮게도 혹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컴파일러가 OS한테 저 메모리 쓰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 해석해봤더니 정수형 메모리 3개를 연달아 쭈루루룩 메모리 공간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OS한테 얘기하면, 배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 3개를 메모리 공간에 연속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0이고 4고 8이고 연속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 정수형 변수 하나가 4바이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40 하나죠. 41, 42, 43까지. 그게 ARR 0번 정수형 변수 ARR0,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4바이트. 인트형은 우리 4바이트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는 4번지에, 그 다음 거는 8번지에 이렇게 이제 잡힌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ARR 이 배열 이름을 출력했더니 배열 첫 번째 요소가 존재하는 공간의 주소를 알려주네. 그죠?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뒤에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본 거지. 앞서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둘둘 F 에코 40, 둘둘 F 에코 40이 메모리 여기다. 자, 제가 펜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봅시다. 메모리는 요 밑으로도 쭉 있을 거고, 요 위로도 이제 쭉 있을 텐데, 특정 공간이 이제 비어 있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운영체제가 여기를 써라라고 이제 허가를 해준 거예요. 메모리 공간을 쓰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 ARR 배열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기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배열의 요소는 3개니까 하나, 둘, 3개가 들어가는 거고, 각 요소는 정수형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인 거죠.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한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이 C 컴파일러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를 씁니다. 정수 하나 저장하기 위해서 4바이트를 확보해요, 메모리를.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변수가 되겠죠. 얘는 40부터 43까지. 44는 그 다음 거, 48은 그 다음 거.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배열 이름은 상수형 포인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일단은 포인터긴 포인터네. 자, 요게 참 한국말이지만 우리는 국어를 잘 못합니다. 예, 제가 느낄 때 국어를 잘 못하죠. 우리는 다 말은 하고 글은 쓰지만 정말 이제 그 뭐랄까 하여튼 예, 어떤 언어적으로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상수형 포인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상수형이 포인터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포인터인데 배열의 이름은, 자,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라는 의미는 뭐냐? 이 ARR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메모리 특정 위치를. 그래서 포인터형 변수가 저장되는 포인터형 변수에 저장한 값은 주소입니다. 주소. 그래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다라는 뜻에서 포인터라는 용어로 쓰는 거고요. 배열도 주소를 가지고 있죠. 배열 이름이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배열 이름 이꼴 주소야. 그래서 포인터야. 그런데 못 바꿔. 그래서 상수형 포인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서 얘기를 했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워낙 바쁘게 살아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변수는 선언하고 A를 값을 3을 넣었다가 좀 있다가 그 변수에 4를 넣었다가 7을 넣었다가 임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변수인데, 상수형이다, 상수다라는 얘기는 처음에 값을 얼마로 딱 할당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못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이 이제 주소값을 갖고 있는데 ARR에다가 임의의 값을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잘 이해가 안 돼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씩 넘어가고 또 복습하고 그러면 조금씩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일단은 어려우면 배열 이름은 포인터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시 말해서 배열 이름은 결국 주소다. 뭔 주소? 메모리의 주소다. 주소가 뭔데? 4번지 가봐봐. 4번지 하고 4번지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페이지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정수형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캐릭터형 배열 3개, 제가 이제 C라고 붙였어요. 캐릭터라는 의미로 그냥 CARR 이렇게 붙였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출력했더니 우연찮게도 봐요. 우연찮게도 둘둘 F 에코 40, 둘둘 F 에코 40. 똑같은 메모리를 할당해줬네, 운영체제가. 웃기죠? 안 웃긴가? 자, 이 프로그램이 돌 때,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 운영체제한테 저 메모리 얼마 쓰겠어요? 메모리 좀 주세요 했을 때 몇 번지 써라라고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PPT를 만들 당시에, 어디서 만들었나? 만들 당시에 운영체제가 공교롭게도 앞선 코드를 돌릴 때도 둘둘 FX 40을 쓰라고 줬고요. 이 코드 돌릴 때도 둘둘 FX 40을 쓰라 그랬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의 주소, 두 번째, 세 번째 출력했더니 이번에는 40, 41, 42 쭈루루룩 한 바이트씩 돼 있네.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한 바이트씩 왜 그러죠? 자, 캐릭터형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한 변수당 메모리 한 바이트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개의 변수를 저장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0, 1, 2 이렇게 3바이트 쓰라고 이제 할당을 해 준 겁니다. 자, 또 가봅시다.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아, 뭐가 막 그냥 별표가 여러 군데 들어가니까 조금 현란하고 어지럽고 그러네요. 아는 것부터 볼까요? 자, 정수형 배열 이름은 ARR. 그리고 요소가 3개인 배열을 선언하네요. 자, 각각의 초기값, 초기 할당한 값은 0, 1, 2를 할당했어요. 자, 이번에는 요건 뭐죠? 인트형을, 정수형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겠다. 자, 별표가 붙으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IPTR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IPTR라는 변수는 무슨 형이야? 포인터형입니다. 그러면 포인터형 변수는 뭘 저장한다 그랬어요? 주소를 저장해. 근데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데이터가 뭐가 있어? 정수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한 줄이 이 인트별 IPTR 요 한 줄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자, 별이 있네요. 변수 선언에 별이 있어.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하겠구나. 그 변수 이름은 IPTR이야. 그 IPTR에는 뭘 저장한다고? 포인터 변수거든요. 그래서 주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해. 근데 그 주소에 가보면 데이터가 뭐가 있어? 정수가 있어, 캐릭터가 있어, 플로트형이 있어, 더블형이 있어. 정수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IPTR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뭘 집어넣습니까? ARR을 집어넣네. 자, ARR은 뭐예요? 이 배열의 시작 주소죠. 자, 지금 여기서 실습했을 때는 F 에코 30. 자, 가볼게요. 우리 이거 했을 때는 둘둘 F 에코 40이었는데 이번에는 컴파일러가 둘둘 F 에코 30을 받아왔어. 자, 그래서 ARR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에서는 잘 모르는데 ARR을 우리가 출력해 봤잖아, 여기에서. ARR은 상수 포인터다. 배열 이름은 상수형 포인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RR 출력해 봤더니 둘둘 FF 30. 자, 그래서 이 배열은 이 주소에서 시작하는구나. 이 값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값이 누가 갖고 있어요? ARR 변수 이름이 갖고 있죠. 그 변수 이름이 갖고 있는 값을 IPTR에 저장했네. 정수형 포인터 변수 IPTR에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IPTR에 현재 뭐 들어 있습니까? 자, IPTR 그다음에 별표하면 IPTR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 그런 뜻이에요. 자, IPTR이라는 변수는 주소를 갖고 있죠. 우리는 알아요. 주소 얼마인지. 둘둘 FF 30 IPTR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어. 그런데 그 변수 이름 앞에 별표를 붙이면 그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 이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 뭐 있어요? 정수 있죠. 값이 얼마예요? 이거 대답하실 수 있으면 우리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는 거고, 그게 무슨 값이 있지? 자, 질문을 다시 할게요. I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이 얼마 있어요? 둘둘 FF 30이 들어있죠. 여기에 의해서. 자,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걸 여기서 프린트 해봤거든. 그래서 프린트 해봤더니 ARR에 둘둘 FF 30이 들어있고 그러네. 이게 그 값을 IPTR에 저장했잖아. 그럼 IPTR 변수에는 둘둘 FF 30이 들어가 있을 거고 IPTR 앞에 별표가 있을 때는 포인터 변수죠. 이 IPTR이 갖고 있는 값을 주소로 하여 그 메모리를 찾아가. 그래서 그 메모리에 저장된 값. 그런 의미가 앞에 이제 별표를 붙이면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IPTR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그런 뜻이에요. 얼마 들어있어요? 10 들어있죠, 10. 자, 여기에 나와라 펜 0, 4바이트 0, 4바이트 이용해서 1, 그 다음에 여기 4바이트 이용해서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0000000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0000001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0000010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0 여기 0이지. 0 더하기 10은 10. 그래서 IPTL에 다시 쓰면
자, 지우개.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이게 10으로 바뀌는 거야. 아, 여기다 쓸까? 요 값이 10이 되는 거죠, 10. 여기 값이 10.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다시 IPTR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을 출력해봐라. 10진수로 출력해봐라. 그랬더니 10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RR. 이거 배열이네? 예, 근데 배열을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배열. 자, 위랑 똑같아. ARR이 뭘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 값이 주소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죠. 그럼 앞에 별표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뒤에 오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주소로 인지해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내용물을 가져와라. 그럼 얼마 들었습니까, 이게? 10 들었잖아. 10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10을 더해서 다시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20이 되는 거죠. 20. 그래서 다시 ARR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 별표는 값이에요. 그 값을 출력해라 했더니 20 이렇게 이제 출력한 거죠. 자, 유사한 내용들을 이제 쭉 계속 살펴볼 건데 다음 페이지 가서 또 봅시다. 자, 여기서 잠깐 더 진도 나가기 전에요. 앞에 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를 복습을 좀 하십시오. 예, 요런 것, 뭐 교재도 읽어보고 제 설명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럴듯하다, 그러면 다시 여기 와서 또 앞으로 갑시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자, 코드 보면 여기까지는 앞선 코드랑 동일합니다. 예, 그죠? 예, 요 리턴 사이에다가 아이고 이런 다시 리턴 사이에다가 요거 하나 더 넣은 거야. 자, 그러면 IPTR, 자, IPTR이 포인터 변수인데 이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이 얼마예요? 여기에 의하면 F-40 들어가지. 자, F-40이 IPTR에 저장되는 거죠. 그럼 IPTR은 어디 있냐고? 저장했다며. 저장했다는 얘기는 메모리에 저장했겠죠. 그러면 IPTR은 메모리 어디 있어요? 그래서 IPTR 변수 앞에 AND 연산자 붙여서 넌 그나저나 너는 어디 사니? 하고 물어봤더니 둘둘 F-38 38에 사네. 38에. 자, 그래서 IPTR도 변수죠.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저쪽 한 구석에 얘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뭐냐? 코드를 한번 보면 꼭 배열처럼 돼 있죠? 자, ARR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3 이거 배열입니다. 명확하게 배열이죠. 그 다음에 정수형 포인터 변수 IPTR을 생성했고 정수형 포인터 변수 IPTR에 배열의 이름을 할당했어. 배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주소라 그랬죠. 뭔 주소? 이 배열이 쭈루루룩 데이터 세기가 뭉쳐 있는데 연달아 존재하는데 메모리상에 연달아 존재하는데 그 배열의 시작 번지를 ARR이 가지고 있다. ARR을 IPTR에 저장했다. 그러면 IPTR 이퀄 ARR이네. 값이 이퀄이죠. 값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때? IPTR 대괄호 0, 1, 2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배열 이름을 바꿔치기 할 수 있네. 이렇게 배열 이름이 원래 ARR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ARR이 갖고 있는 값을 IPTR에 넣어놓고 이렇게 써도 똑같이 0번째 요소, 1번째 요소, 2번째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괄호의 의미는 뭐냐? 결국 말 그대로 IPTR 여기 써준 ARR 여기 써준 거에 첫 번째 데이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쓰면
한 바이트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데이터. 이건 정수형이니까 주소로 따지면 4바이트가 뛰는 거죠. 여기서도 1번과 2번 사이는 4바이트가 뛰는데 주소는 실질적으로는 이 4바이트를 한 덩어리로 보잖아요. 정수. 그래서 이 대괄호의 의미는 이것을 주소로 앞에 써놓은 이름을 주소로 그 주소에서 시작하는 데이터, 다음 데이터, 다음 데이터가 이지. 자, 그러면 이 왼쪽 코드는 왼쪽 코드 오른쪽 코드를 비교해 보면 이까지 요건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0이 없다고 합시다.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IPTR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이잖아요. 이거지. 그러니까 별표하고 IPTR 참 마우스로 쓰려니까 힘들어. IPTR 했을 때 IPTR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 IPTR이 뭔데? 얘가 주소를 갖고 있거든. 그 주소가 36번지래. 36번지에 있는 내용물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여기다가 가로를 하나 씌웠네. 가로를 씌워놓고 이 가로 안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이지. 아까는 이랬잖아요. IPTR 그냥 썼잖아. 응? IPTR 그러니까 IPTR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이었는데 이번엔 가로를 딱 쳐놨잖아. 그 앞에다가 별표를 붙였어. 그럼 가로 안에 있는 것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이죠. 근데 여기서 더하기 0이면 뭐 변화가 없고, 그죠? 더하기 1 하면 한 바이트 뒤로 가는 게 아니라 IPTR이 무슨 형 변수예요? 정수형 포인터 변수예요. 정수형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 그 다음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그래서 더하기 2 하면 실질적으로 주소가 2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8, 8이 증가하죠. 1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4가 증가하는 거지. 그렇게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줘. 우리가 1 그러면 한 바이트 이게 주소니까 IPTR이 주소니까 주소를 하나 더 증가시켜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데이터를 얘기하는구나. 한 덩어리 점프 또 한 덩어리 점프 이렇게 인지를 하도록 서로 약속을 한 거지. 내가 1이라고 쓰면 한 바이트 증가하는 게 아니야. 주소 하나 1 증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야? 정수형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정수 데이터 그러면 주소는 4개 가야지. 그거에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컴파일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열을 포인터를 이용해서 억세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또 여기서 잠깐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제가 아마 학기 초에 그랬을 거예요. 포인터 이거 중요하지 않다. 폼은 반복문, 응? 이게 폼은 반복문이래. 그 for나 while과 같은 반복문과 if, else, switch 이러한 조건문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짜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포인터 얘기는 우리가 교재로 선택한 책에 상당히 긴 그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글쎄 중요하긴 중요한데 당장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어문과 반복문이고요. 이거는 시어너의 가장 큰 특징.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쓰신 분도 다양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하면 이런 기법을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 자, 또 이제 살펴봅시다. 자, 요건요. 아는 게 병인 경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있고요.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긍정적이다 해석하기도 하고 아는 것이 부정적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다소 모순된 뭐 속담 같은 거 격언이라고 그래야 돼? 격언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속담이라기보다는. 자, 여기서 이 왼쪽 코드는 앞에서 봤던 겁니다.
자, 가로 안에 쳐져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 이랬단 말이지. 자, 요렇게 출력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는 요거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 재방송을 하자면, IPTR에다가 영동하면 IPTR이야.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IPTR이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 해서 0 출력되는 거고요. IPTR이 포인터 변수 때 하나를 띄라고? 그럼 4바이트 띄란 얘기구나. 해서 그 다음 데이터 1. 요거는 그 다음 데이터 2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지? 가로가 빠졌잖아. 자,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게 뭐, 우리 수학 시간에 가로 안에 있는 연산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없이 직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했던 것처럼 가로 안에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별표를 해석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 해석을 우선순위에 따라 의미가 바뀌어. 자, 무슨 얘기냐. 더하기 연산이 먼저 수행된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죠. 응? 더하기 1 한 다음에 이 별표를 작용을 한다 그러면 얘랑 똑같아. 그런데 이게 어느 게 먼저 될까? 더하기가 먼저 될까? 별표가 먼저 될까? 자, 생각 좀 해봐요. 어느 게 먼저 될까? 별표가 먼저 될 것 같지 않아? 자, 별표 먼저 해봅시다. IPTR은 현재 어디를 가리켜요? 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죠. 이 첫 번째 요소가 저장된 곳에 메모리 번지값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야? 0이죠. 요거 0이지 0. 0에다가 0 더하니까 0 나오지. 또 마찬가지네. 0이네. 0 더하기 1 더하니까 1 나오네. 이거 얼마예요? 0이죠. 0에다가 2 더하니까 2 나오네. 그래서 마치 요러한 표현과 요러한 표현이 같은 걸로 오인할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그죠? 제가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냥 012 숫자를 만들어 놓고 012 값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예제를 만들었더니 야, 이거 오해하기 딱 좋구나. 요거 두 개 정말 헷갈리겠네. 우연찮게도 같아진 거야. 우연찮게도. 제가 초기 값을 012를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예제를 보면서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전에 봤던 코드입니다. 이거는. 그죠? 요거 말이야. 요건데 요거를 여기다 이제 썼어. 자, 그 다음에 초기 값을 10, 20, 3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 요소 10,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요소 20, 얘는 세 번째 요소 30 나와야죠. 자, 이거는 뭐야? 이건 얼마지? IPTR에다가 배열 이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10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이라 그랬잖아요. 10에다가 1 더하니까 11. 이거 10이지? 그러니까 2 더하니까 12. 자, 그래서 가로를 하느냐,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작용을 하는 거지. 자, 별표가 먼저야. 그 다음에 더하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가로를 먼저 쳤기 때문에 우리 가로 안에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바깥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요 표현과 요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놨네요. 뭐 써놓은 걸 읽어보셔도 좋고, 굳이 왜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가 뭐냐면 이게 포인터 변수를 배열 이름처럼, 이게 뭔 말이냐? 자, 봅시다. 포인터 변수를 배열 이름처럼, 이게 이거지. 어딨냐, 나와라. 요거 포인터 변수를 배열 이름처럼 썼잖아요. 예? 또는 뭐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사용하는 경우 드물다. 교재를 쓰신 분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써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얘네들의 의미, 포인터가 정확하게 뭐다라는 걸 좀 정립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개인의 취향, 프로그래머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 그대로 드문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속에서 이 포인터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구나, 이해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여기서 참고네, 참고. 참고라고 쓰면서 말 그대로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이제 그런 참고가 있을 수도 있고, 꼭 알아야 되는 참고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보통 참고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뭐 참고해 그건데, 제가 여기서 참고라고 쓴 이 내용은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아래와 같이 변수를 선언했을 때 2바이트 이상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2바이트가 아니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1바이트잖아요. 헥사로 따지면 이게 1바이트. 4바이트가 필요하네. 이거 다 저장하려면. 그래서 결국 이제 2바이트 이상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메모리 어떻게 저장하지? 무슨 얘기냐? 이게 큰 수죠. 즉 우리가 MSB하고 LSB 얘기를 했을 거야. 자, 만약에 1바이트가 있어. 그런데 자, 4비트씩 있죠? 그래서 1바이트가 있는데 요거 자릿수가 얼마야? 128? 얘 자릿수는 1이죠. 그래서 만약에 요 맨 마지막 비트가 0이 1로 바뀌거나 1이 0으로 바뀌어서 소위 말해서 깨졌어요, 데이터가. 그러면 실제 데이터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 1만큼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하필이면 2비트가 깨졌어, 맨 왼쪽 비트가. 그러면 값이 얼마가 차이 납니까? 원 데이터하고 128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영향을 크게 주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중요한 most 어쩌고 저쩌고 해서 most MSB, 그러니까 most significant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그래서 얘를 MSB라 부르고요, 얘는 LSB라 부르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이쪽이 더 큰 의미를 갖는, 숫자로 보면 이게 더 큰 쪽이고 얘는 좀 작은 쪽이잖아요. 얘는 결국 8이잖아, 8. 근데 얘는 1이 아니지. 그죠? 그러면 1, 2를 먼저 저장할까? 메모리 주소가 0, 1, 2, 3, 4 이렇게 이제 아래로 커진다 그럽시다. 메모리 주소가 여기서는 지금 아래로 커지는 걸로 그림을 그렸는데, 낮은 주소에, 그러니까 얘가 낮죠? 이 주소보다 낮은 주소에 상위 바이트를 저장해서 그 순서대로 저장할 거냐. 그러니까 맨 큰 수, 그 다음 수. 그래서 맨 아랫수를 이 번지수가 큰 데다가 저장할 거냐. 자, 봅시다. 상위 바이트, 위 경우 1, 2가 되겠죠. 상위 바이트를 낮은 주소에 저장하는 방식. 다른 말로 하위 바이트 3, 4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여튼 이 1, 2보다는 3, 4가 더 작은 수라 이거지. 하위 바이트를 높은 주소에 저장하는 방식, 이거를 빅엔디안 방식이라고 불러요. 애워두면 좋고요. 예.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7, 8이 낮은 지금 하위 바이트잖아요. 그래서 7, 8부터 쓰는 거야. 이 메모리 낮은 주소에 7, 8, 5, 6, 3, 4, 1, 2. 높은 주소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래서 낮은 주소부터, 이건 이제 옆으로 그린 거야, 그림을. 이건 위아래로 그린 거고, 낮은 주소에서부터 데이터를 쫙쫙쫙쫙 채워갈 거냐, 아니면 높은 주소에서부터 데이터를 채워갈 거냐.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이렇게 쓰면 맞을까? 예. 저장하는 사람 마음이잖아. 그죠? 예. 어디다 저장하지? 제일 처음에 딱 저장할 때 100번지에 저장을 했어, 이거를. 그러면 101, 102, 103 이렇게 저장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100번지부터 이제 아래로 4바이트를 잡아서 밑에서부터 써갈 건지,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 설계한 사람, 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설계한 사람이 정하기 나름인데, 인텔 CPU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가 이런 구조잖아요. 이럴 때는 리틀 엔디안 방식을 써요. 그래서 리틀 엔디안 방식이 뭐냐, 높은 주소의 아랫값을 쓰는 거야. 그죠? 예. 이런 이제 저장 방식의 차이가 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요거는 얼핏 한번 봐봅시다. 뭘 만든 건지. 요거는 요 코드는 한번 이제 돌려보시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내가 아직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하지 않은 개념이 좀 포함된 코드라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unsigned형,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형 데이터 1, 2, 3, 4, 5, 6, 7, 8를 데이터라는 변수에 집어넣고요. 그 데이터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ptr에다가 저장을 했네. 그래서 ptr의 주소 값을 하나씩 점프하면서 다음 데이터 점프해 가면서 찍어봐라. 그러면 1, 2, 3, 4, 5, 6, 7, 8 순으로 나올까? 7, 8, 5, 6, 뭐 3, 4, 1, 2 순으로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낮은 주소에 어떤 데이터부터 저장됐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제 이런 코드였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얼핏 보고 이해가 되면 하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패스하면 돼. 요 부분이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앞에다가 가로하고 캐릭터형 별표 한 거, 이것도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일단은 한 번만 슬쩍 해보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제가 뭔가 좀 똑같은 코드를 좌우에 똑같이 써놔가지고, 이 강의 자료 만드는 시점과 영상 촬영 시점에 시간차가 있어서, 내가 왜 이거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다가, 똑같은 페이지가 똑같은 코드를 이거 양쪽에 또 2개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다시 지금 이제 녹화를 합니다. 자, 이거 가볍게 한번 보시죠. 자, 또 아까랑 계속 같은 건데, ARR이 지금 75F9C0에 이 배열이 잡혔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IPTR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렇게 할당에 의해서, 이 문장에 의해서 IPTR 변수에는 0x75FC0 이게 들어가겠죠. 펜 나와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이 사각형 하나가 한 바이트잖아요. 그죠? 한 바이트인데 이게 한 바이트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얘도 여러 바이트에 걸쳐서 있겠지. 그걸 이제 일단은 다 그리기가 뭐해서 그냥 여기 한 바이트로 표현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자, 다시 얘기해 보면 지금 이 사각형 하나가, 빨간색 사각형 하나가 한 바이트잖아. 그래서 정수형 변수 ARR 0번째 요소 이게 4바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근데 IPTR에는 75F9C0 이렇게 지금 써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바이트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바이트에 걸쳐서 이 값이 들어갈 건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하나로 박스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수행하면 어떻게 돼? IPTR 뿔뿔 요거 수행하면 자, 뭐가 바뀌었어요? 자, 일단 이거 지울게요. 이런 것도 좀 지우고, 자, 여기서 확인할 거, 배열 요소 3개짜리 C0에 잡혔구나. 그래서 요 문장이 수행되면 IPT라는 변수에 C0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IPT를 뿔뿔 시키면 요 C0이 뭐가 돼? C1이 되는 게 아니라 C4가 되는 거죠. 왜? 이게 정수형 포인터잖아. 그래서 4바이트 뛰는 거죠. 그리고 나서 IPTR이 가리키는 건 뭐야? C4지. 여기죠. 여기 있는 내용물. 그러면 결국 요 값이 출력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값이 출력되는 거죠. 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참 이래서 C언어를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연산자나 기능 이런 게 좀 골치 아픈 게 많아. 몇 개 있어 많다기보다도. 자, 아까도 유사한 거 가로를 치냐 안 치냐를 이제 따졌었는데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어느 거 먼저 해? 자, 별표부터 먼저 해? 뿔뿔부터 먼저 해? 자,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I 뿔뿔 X에다가 할당할 건데 I 뿔뿔 I는 0. 자, 그럼 X에 값 뭐 들어가요? 0 들어가죠? 다시 I는 0인데 X에다가 값을 할당할 건데 뿔뿔 I 하면 X엔 값 뭐 들어가지? 1 들어가죠. 자, 할당문이 먼저 돼, 뿔뿔이 먼저 돼? 자, 여기서는 뒤에 뿔뿔 오는 것보다 할당문이 먼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할당문보다 뿔뿔이 먼저 실행되지, 뿔뿔 한 다음에 할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뒤에 오는 뿔뿔은 얘보다 우선순위가 늦죠. 할당문보다. 그래서 할당을 먼저 하고 i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고, 여기서는 이 할당문보다는 변수 앞에 있는 뿔뿔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i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x에 집어넣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관계인 겁니다. 자, IPTR이 어딘가에 지금 배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물을 출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IPTR을 하나 증가시켜요. 여기서는 별이 더 우선순위야. 별이 우선순위 더 빨라. 자, 여기서는 뿔뿔이 더 빨라. 네, 요 눈착상 그러죠? 뿔뿔이 더 빨라. 그래서 IPTR 값이 현재 여기까지 수행했을 때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뿔뿔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그것의 내용물 그러면 1 나온다는 거죠. 이게 결국 얘랑 같다. 자, 제가 이제 뭔가 테스트 해보느라고 여기 있는 걸 조금 건드려서 좀 전에 써놓은 걸 지웠는데 밑에 이렇게 주석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더 헷갈릴 수 있어서 참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왜 써놨어요? 여력이 있으면 신경 써보라는 얘기인데 나는 지금도 충분히 헷갈린다 그러면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는 대충 감이 올랑말랑 하는데 어느 정도 오는데 하는 분은 요 밑에 것도 위에 걸 주석 처리해버리고요. 요거를 주석 처리해버리고 밑에 거 주석 풀어서 밑에 것도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또는 같은가.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 뿔뿔 연산자와 에스테리크가 붙었을 때 어느 걸 더 먼저 수행하느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페이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우리 아까 봤던 거다. 자, IPTR 별표 뿔뿔 이렇게 있을 때 이 별이 먼저 수행된다 그랬잖아요. 별이 먼저 수행돼서 10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요게 뿔뿔이 작동해. 근데 이번에는 가로를 쳐가지고 얘를 먼저 해석을 한 듯?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행했을 때 이미 IPTR 뿔뿔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 수행하고 나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하기 전에 뿔뿔 연산이 먼저 되지. 그래서 IPTR은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내용물은 20이야. 그런데 여기서 뿔뿔을
출력하기 전에 뿔뿔을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2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이렇게도 궁금할 수 있어요. 별표하고 I, P, T, R 한 다음에 여기다가 뿔뿔을 해. 그런 다음에 출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해보십시오. 예. 해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하고 감을 이제 잡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봅시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할 때 이런 타이틀, 그 다음에 뭐 챕터의 제목, 각 뭐 절이라 그러나 각 절의 제목,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 요점이잖아요. 핵심 키지. 그래서 여기서도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동안에 우리는 정수나 그 캐릭터형 변수, 이런 하나의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물론 배열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 개를 가리키기도 했지만, 어떤 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좀 다른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얘도 또 살짝 어지러워. 자, 요거는 기억이 나실까? 이렇게 했을 때 이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일일이 써주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나, 둘, 스페이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널까지 10개인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를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my 스페이스 string 널 해서 10개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str에다가 여기 주소를 넣어주겠죠. 그죠? 자,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변수 형태의 문자열을 선언했다. 요 표현은. 자, 문자열 형태, 변수 형태의 문자열. 아이고, 말이 어렵구나.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변수 형태의 문자열. 자, 하여튼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할당한 거죠. 예. 참 말이 어렵죠.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변수 형태의 문자열 선언. 자, 좀 쉬운 표현으로 배열에 문자열을 할당했다. 각 요소는 배열의 각 요소는 이 글자 하나겠네. 변수라고 말한 이유, 여기서 변수 형태의 문자열, 변수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문자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뭔 소리지? 자, 뒤에 가서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가죠. 변수라고 말한 이유,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한 이유, 쉽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렵게 한 이유가 뭐냐? 그냥 배열을 기반으로 문자열을 선언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수 형태의 문자열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문자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일단 스탁 한번 보면 str 0 하면 뭡니까? 1 써야 되겠구나. str 1 0 하면 대문자임이죠. 여기에다가 내가 k 이러면 문자열의 일부죠. m 변경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변경할 수 있고요. 또 str은 상수형수의 포인터라고 그랬었잖아요.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str1에다가 str1에다가 어떤 변수의 end 어떤 변수 또는 배열 이름, 배열 이름 쓰면 안 되겠구나. 자, 배열이라고 합시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 자, 주소 값을 여기다가 할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 네, 한번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배열이라는 측면에서 값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선언된 문자를 변수 형태의 문자라고 한다. 자, 요 두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한 거네. 자, 이번에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야.
걔 이름은 str2. 자, 포인터 변수는 뭘 저장한다 그랬어요? 주소. 주소를 저장한다.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캐릭터가 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주르륵 썼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여기가 str2에 여기 주소. 여기 주소가 str2에 저장되는 거죠. str2에 your string이라는 거. 요렇게 메모리에 저장된 게 저장해 놓고 이 시작 번지가 str2에 저장되죠. 자, 또 여기서는 str2에다가 our string에서 또 하나의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또 할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선언된 문자열은 그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해서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한다. 요 중간에 못 바꾼데 대문자 s를 k로 바꾸거나 a로 바꾸는 게 일부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대. 왜 그럴까? 그죠?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얘도 문자열을 저장을 한 건데 문자열이 저장된 곳에 주소를 여기다가 넣은 거죠. 이 문자열을 넣은 게 아니고요. 이 str2라는 변수에는 이 문자열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텐데 그곳의 주소를 str2에 집어넣는 겁니다. 또 여기서 str2는 your string이 어딘가에 메모리에 있을 텐데 그 메모리에다가 your string이라고 저장해 놓고 그게 어디 있느냐라는 주소 값을 str2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건 모르겠어. 더 이상 모르겠고 our stand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메모리에 our string, standing이래. our string이라고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 메모리 주소 값이 str2로 그러니까 str2의 내용물이 바뀌죠.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주소 값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변경은 가능해. 포인트 변수는 이렇게 가리키는 주소 값이 바뀔 수 있어. 배열은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배열로 선언해 놓은 건 중간에 글자를 바꿀 수 있어. 이 변수의 주소를 못 바꾸는데 글자는 바꿔요. 그런데 이 포인터 형태로 선언해 놓으면 가리키는 곳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값은 바꿀 수 있는데 내용물을 못 바꿔. 여기서는 내용물은 바꾸는데 여기서는 내용물을 못 바꿔. 희한하네. 그죠? 자, 왜 그럴까? 더 가봅시다. 자, 이전 페이지하고요. 이 페이지하고 여기 설명하는 내용은 동일하고요. 코드만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str1하고 요소가 몇 개인지 안 써주고 그냥 myString 하면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myString 해서 쭈루룩 넓은 문자까지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str1을 문자열로 출력해봐라. 그래서 여기 주소값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tr1에다가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k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str1의 첫 번째 요소에 대문자 x를 집어넣었어. 그런 다음에 str1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거 스트링으로 출력해봐라. 자,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 얘기 나왔죠. %s로 출력하라 그러면 이 시작 번지에서부터 어디까지 출력합니까? 널 스트링 나올 때까지, 널 문자열 나올 때까지 출력하죠. 그래서 요 뒤에 널 문자 있는 거잖아. 그래서 myString 이게 이제 바뀌어서 x로 바뀌어서 뭐 xy string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지. 자,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서도 이쪽 이거 설명하는 내용은 변한 거고 코드만 좀 바뀌었어요. 자, str2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했어. 그러면 이 문장이 실행되면 어떤 일이 속에서 이루어지냐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컴파일러가 your string이라는 걸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물론 운영체제한테 이거 저장하고 싶어요. 저 몇 번째 이거 넣으면 돼요. 하겠지.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한 다음에 이 your string이 메모리 몇 번지에 있는지를 그 주소 값을 str2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str2 주소값을 주고 널 문자 나올 때까지 출력해라. 그거죠. 문자를 해석해서 그러면 your string이라고 출력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요소를 x로 바꾸자 하면은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거나 뭔가 이상한 동작을 하거나 컴파일러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정상 동작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없다. 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우리는 팩트로 받아들이자고. 문법이 그러하다. 문법이 그러하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가보죠. 자, 요 코드를 하나 보면요. 콘스탄트 스트링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포인터형 배열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 포인터형 배열이란다.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말이 좀 잘 헛나왔네. 또 늦은 밤에 촬영하다 보니 이게 말이 헛나오네요. 자, 요렇게 이제 선언했을 때 컴파일러가 하는 일, 자, 콘스탄트 스트링이라는 거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곳의 주소가 1, 2, 3, 4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이와 같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컨스탄트 스트링이 메모리 몇 번지에 있는지를 str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는 거지. 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printf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냐? 우리는 항상 뭐 %d 이런 걸 쓰고 뭐 써서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자열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show your string 이게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곳의 주소가 5678이라고 하면 결국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 써주는 건 주소값이야, 주소값. 그래서 이제 printf도 누군가가 만들어 놨을 텐데 얘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로 받아서 처리를 한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요점,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써놓으면 메모리 공간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에다, 그러니까 저 문자열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곳에 번지 값을, 주소 값을 이 str에 넘겨준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또 printf 했을 때 요건 좀 어려우니까 빼고 이 문자열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어디에 저장됐다라고 그 주소 값을 printf 함수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printf 함수는 이 번지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다가 출력을 하는 거지. 자, 뭐 배열, 포인터, 배열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 얘기가 길죠. 자, 또 봅시다. 포인터 배열? 뭐야? 배열은 배열이고 포인터는 포인터인데 이번에는 또 포인터 배열이야? 그럼 결국 뭐예요 이게? 자, 펜 나와라. 배열입니다. 배열. 결국 배열이야. 그런데 그 배열이 포인터래. 뭔 소리야 그러면? 배열의 각 요소가 포인터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배열의 각 요소가 정수형을 저장하기 위한 정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죠. 배열의 각 요소가 정수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포인터 변수 선언해 놓으면 배열이잖아. 결국 배열 요소가 3개네. 3개의 변수를 선언했네. 각각의 변수는 뭘 저장해? 여기서는 정수 값을 저장하지만 여기서는 어드레스 주소를 저장하죠.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 정수형 데이터가 있어. 얘도 변수 3개 선언, 얘도 변수 3개 선언. 그러니까 배열로 요소가 3개인 배열 변수를 선언, 얘도 요소가 3개인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각각이 뭐야? 포인터야. 의미의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정수형 포인터 변수 5개를 요소로 하는 배열. 아이고, 5개가 아니고요. 3개네. 그죠? 3개. 하나, 둘, 셋, 밑에. 자, num1 10 할당했고요. num2 20, num3 30. 이렇게 정수형 변수 3개. num1,
2, 3에서 3개를 선언했어. 그런 다음에 정수형 포인터 배열 선언했어. 정수형 포인터 배열 결국 뭐야? 배열이죠, 배열. 근데 걔가 뭐라고? 포인터라고. 그 포인터가 뭘 가르쳐? 정수를 가리킨다고. 정수를 가리키는 배열 3개, 배열의 3요소. 아이고 참, 이 해석 순서를 제가 뒤에서부터 했잖아요. 자, 인트별 IPTR 어레이 3 이거를 뒤에서부터 설명을 했잖아요. IPTR 어레이 3 배열이네. 그런데 그 배열 3개의 요소가 뭐야? 포인터네. 그 포인터가 뭘 가리켜? 정수를 가리키네. 이렇게 이제 이 역순으로 말을 설명을 했는데, 이걸 앞 순서로 해보려니까 이제 말이 좀 뭐 적절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정수야. 정수를 저장한다? 하여튼 우리 편한 대로 합시다. 예, 거꾸로 읽는 게 훨씬 편안하네. 정수형 포인터 배열. 예, 정수형 포인터 배열. 결국 뭘 했다고? 배열을 만들었다고. 요소가 몇 개야? 3개야. 근데 그 각 요소가 뭐야? 포인터야. 그 포인터는 뭘 가리켜? 정수형을 가리켜. 그래서 num1의 주소, num2의 주소, num3의 주소. 자, 포인터 배열이니까 각 요소가 포인터잖아요. 그 말은 뭐야? 각 요소가 주소란 얘기지. 그래서 num1의 주소, num2의 주소, num3의 주소. 그래서 각각 num1, 2, num1, 2, 3, 에이 틀렸다. num1, 2, 3, num1, 2, 3의 주소를 출력했더니 48343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 요소를 각각을 출력했더니 똑같아야지. 그죠? 이게 이렇게 할당되고, 여기 이렇게 할당되고, 이게 이렇게 할당됐으니까. 그래서 배열의 각 요소가 주소값을 가리키는구나. 요거 틀린 거 수정하고 갈게요. 자, 참 별짓 다 한다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참 이것저것 많네. 참 제가 포인터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포인터에 얽매여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서 두 번째 얘기하네. 포인터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당장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활용해야 되냐? 물론 그러면 좋지. 근데 아직 정리가 잘 안 된다 머릿속으로. 그러면 이해되는 범위까지만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영어 회화를 구사하는데 막 희양찬란한 뭐 멋있는 문법 스킬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죠. 내 의사 전달만 가능하면 되는 거지.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고급지게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뭐 설명을 쭉 한참 하면 되지 뭐.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배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열이 각 요소가 포인터인 배열, 포인터 배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 요거 두 줄은 앞에서 봤던 거예요. 요거 두 줄. 한번 갔다 올게요. 예, 요거. 요거 한 줄 추가한 겁니다. 뭐야? 결국 제가 밑줄 친 이게 포인터잖아.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 얘 주소가 누구지? 누구 주소지? num1의 주소죠. 내용물 얼마? 10이지. 10. 요거 두 번째 변수, 포인터 변수예요. 요게 가리키고 있는 값이 주소야.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물 20, 30.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또 가봅시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조금 메모리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 거네. 자, num1의 주소가요. 자, 우리 출력했을 때 num1의 주소가 C8이네. 발음 좋고.
그 다음에 num2의 주소가 BC, 그 다음에 num3는 B0. 자, 연속해서 잡혀 있지 않죠? 예, num1, num2, num3가 뭐 비슷한 곳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연속으로 쭈루룩 잡혀 있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서서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용물. 자, IPTR 어레이는 배열이잖아요. 배열의 특징이 뭐지? 쭈루루룩 잡힌다는 거지. 쭈루루룩 데이터가. 자, 여기 보면 배열 IPTR 어레이의 0번째 요소가 뭘 갖고 있습니까? C8, 아주 이해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됐어. C8번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요소는 뭐야? BC. 아, 이거 잘못됐다. 이란, 잠깐만요. 그거 바로 고칠게. 자, 보시면, IPTR 어레이는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요소가 쭈루룩 있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요소는 num1의 주소, num1의 주소, 이거. 그 다음에 num2의 주소, BC, num3의 주소, B0. 얘가 쭈루룩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서도 지금 그림을 오해 소지가 있게 그렸는데, 여기서는 이 네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모가 한 바이트인데, 요것도 지금 한 바이트에 이거 다 들어간 게 아니죠. 주르륵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그냥 한 박스에다가 그렸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 요점은 얘네들이 이제 메모리에 어떻게 존재한다. 자, num1, num2, num3는 일반 변수니까 연속해서 잡히라는 보장이 없어요. 메모리 공간에. 그래서 num1은 여기 잡히고 num2는 BC에 잡히고 num3는 B0에 잡히고, 그런데 그 각각의 주소를 요소로 하는 배열, 포인터 배열. 그러니까 요소 값이 주소인 배열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0, 1, 2 요게 메모리 어딘가에, 근데 가정하기를 저는 22 F 38 여기에 잡혔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쭈루루룩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를 써 놓고 우리가 이제 가져오고 읽어오고 라이팅하고 어떤 포인터라는 걸 이용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쓰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주제 포인터 배열 요거 포인터 배열 요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요점은 그겁니다. 자, 포인트 배열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 아, 배열인데 각 요소가 포인터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각 요소가 주소래, 주소. 그게 포인트 배열이죠. 그럼 포인트 배열은 어떻게 써? 각 요소가 주소니까 앞에다가 에스테리크를 붙이면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이고, 지금 런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영상이 약 1시간 10분쯤 되네요. 힘드네. 잠깐만. 딴 얘기 하나 해보면, 이게 영상으로 하면 25분이 1시간으로 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4시간 수업이잖아. 그러면은 50분이 2번이구나. 25, 50분 2번이면은 100분. 100분 영상을 만들어야, 100분이면 1시간 40분? 100분을 해야 4시간짜리 수업이네. 아이구야, 힘드네. 자, 좀 더 해봅시다. 지금 제가 이게 끝날 거예요. 잠깐만. 예. 자, 요 페이지 하나 하고요. 요 페이지 하면 끝나요. 자, 또 보자고요. 이번에는 뭔 얘기인가? 문자열을 저장하는 포인터 배열. 어렵구만. 가보자고요. 문자열 배열. 자, 요렇게 선언했어요. 아까는 뭐였냐면 정수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배열의 각 요소가 정수를 가리키는 주소값을 갖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캐릭터형 포인터 배열이야. 포인터 배열인데 무슨 형이냐고? 캐릭터형이야. 자, 코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요거부터 볼까요? 이거는 지금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하나, 둘, 셋을 선언했잖아. 그러면 얘네들 메모리 어딘가에 존재를 하겠죠? 띄엄띄엄띄엄. 배열로 선언했다면 쭈루룩 붙어 있을 거고, 이 var0은 주소값을 저장해. 뭘 가리키는? 캐릭터가 있어. 거기에 캐릭터가. 그걸 가리키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배열로 선언할 거야. 캐릭터형 포인터 배열. 우리 아까 이걸 거꾸로 했었잖아요. strarr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요소가 3개야. 그런데 그 각 요소는 포인터를 갖고 있어. 어잉? 이게 포인터가 아니라 문자열인데요. 조금만 있어봐요. 자, 다시 strar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선언하는데 요소는 3개. 그런데 그 요소는 포인터형이야. 그 말은 각 요소가 주소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가보면 뭐가 있어? 캐릭터가 있어. 그런데 여기는 주소값이 아닌데요. 예. 아까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뭔 얘기냐? 이거 해석하면 심플이라는 이 문자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 메모리에 저장된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4다, 1004다,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문자를 메모리에 저장했는데 그 문자열이 저장된 곳의 주소가 1048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는 거죠. 맞네. 그러면 이 strarr이 각각이 주소값을 갖는. 자, 그래서 주소값을 출력을 %p로, 여기를 %p로 했으면 얘네들의 주소값, 심플이 어디 저장됐고 str이 어디 저장됐고 arry가 어디 저장됐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여기를 p로 출력했다면. 그런데 s로 출력한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알려준 번지를 시작 번지로 해서 널 문자열 만날 때까지 출력해라지. 그래서 이거 출력해보면 simple string array가 여기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배열로 처리한 거네. 이런 문자열을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저장해놓고, 문자열을 저장해놓고 어딘지를 알아야 갖고 오지. 그 어디 있는지 각각을 변수 하나 여기에 저장해 놓은 거죠. 자, 저장해야 될 문자열이 3개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도 있겠지, 각각에다가. 그런데 이거 다 하나로 뭉쳐서 처리하고 싶어, 배열로 처리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선언을 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또 친절하게 해놨네. 예. 자, 똑같은 변수네. 이게 뭐지? A, B, C, D, F, G, H, I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각각의 주소. 자, 이거 출력해봤어. 이거를 문자열로 출력해라 했더니 A, B 나왔고, 이거 C, D 나왔고, F, G, H, I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주소로 찍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0, 3, 7. 자, 메모리에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404000에 AB하고 뭐야 이거 널 문자까지. 자, AB 널 들어가죠. 그래서 3바이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CDE하고 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7번지에는 FGHI 4개 하고 널까지. 이렇게 메모리에 집어 넣은 거지.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또 쭉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글쎄, 저는 C 언어가 재미있었다 그럴까?
물론 포인터는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포인터만 설명하는 책이 그때 당시 따로 한 권 막 있었거든.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그것만 이제 시 언어 책이 한 권이 아니고 포인터만 설명하는 책이 한 권으로 나온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보고 이제 하여튼 저는 이런 쪽에 취미가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포인터가 C 언어에서 중요한 건 맞는데 컴퓨터 언어 전체에서 봤을 때 포인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잘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게 많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컴퓨터 랭귀지에 익숙해지면 그때 다시 와서 봐도 좋다. 우리가 C 언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때 이해한 것만큼만 활용하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자, 이게 일단 영상 하나로 끊도록 하겠습니다.